아, 오늘은 중학교 2학년 55쪽부터 61쪽까지 교과서 문제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첫 번째는 55쪽부터 61쪽 문제풀이고요. 두 번째, 1차 부등식 활용 관련 수업을 복습하겠습니다. 이 단원은 부등식 단원이죠. 예, 부등식의 뜻과 성질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장을 부등식으로 나타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운반하는 냉동실 온도 A도시는 영하 20도씨 이하이다 라고 되어 있죠. 제가 뭐 잘못 썼네요. 영하 20도씨 이하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죠? 마이너스 하나 빼먹었네요. 여기 마이너스 써주세요. 마이너스 20도씨 이하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수 x의 2배에서 3을 뺀 것은 10보다 작다 라고 부등호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한 개의 y원인 과자 500원인 과자 y개와 한 병에 1000원인 음료수 3병을 합치면 5000원이 넘는다 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과자 값은 500y죠. 음료수 값은 1000원짜리 3개니까 3000원일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마이너스 넣어주는 거 잊지 마세요. 예, 영하 20도네요. 잘못 봤죠? 그다음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x는 3을 해로 갖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부등식을 해로 갖는다 라는 얘기는요. 저 옆에 써있듯이 x가 3을 넣었을 때 부등호가 참이 되냐 안 되냐를 보는 겁니다. 자, 1번 보시면 3 대입했을 때 부등호가 참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3 집어넣으면 부등호가 거짓말이 되죠. 3번도 3 대입했을 때 부등호가 참이 됩니다. 자, 4번은 거짓이 되죠. 결국은 해를 갖는 부등식을 물어봤기 때문에 3을 넣었을 때 뭐가 되는? 참이 되는 몇 번하고 몇 번이? 1번하고 3번이 부등식의 해를 갖는 겁니다. 이렇게 대입을 했을 때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x값 대신 3 넣는 걸 대입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대입을 했을 때 이 값이 참이 되는 식이 부등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잘 풀고 계시죠? 3번 보겠습니다. x의 값이 마이너스 1, 0, 1, 2이므로 첫 번째 문제 볼까요? 식에 이 값에 따라서 대입을 해야 되는 거죠. x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양쪽이 거짓이 되죠. 부등호가.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5보다 작지는 않거든요. 예, 좌변이 마이너스 5가 나오고 우변은 여전히 마이너스 5니까요. 0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3 나오고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5보다 큽니다. 자, 보시면 0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다 참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등식에서 x값은 다 해가 몇 개라는 거죠? 3개죠. 뭐요? 0, 1, 2의 3개가 되겠죠. 됐어요? 다음 장 2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3x-2가 마이너스 x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의 이 x값을 넣겠습니다. 마이너스 1도 넣고 0도 넣고 1도 넣고 2도 넣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 넣으니까 정말 1보다 작아집니다. 참이 됩니다. 0을 넣으니까 양쪽에 똑같이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게 돼서 참이 됩니다. 근데 2를 넣으니까 어떻게 되죠? 2를 넣으니까 플러스가 마이너스보다 작다는 거짓말이 되죠. 그래서 참은 몇 개밖에 없는 거죠. 여기하고 여기만 해가 되죠. 그래서 저희 1번의 해는 x는 0, 1, 2고요. 2번의 해는 마이너스 2라고 0만 들어가야 된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등식 어렵나요? 자, 뭐만 등호가 부등호로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간단하겠습니다. 자, 부등식의 성질이 나와 있죠. 56쪽에 이미 학습이 되었으니까. 57쪽에 부등식의 성질이 교과서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밑줄을 그어주시면서 주의하실 건 음수일 때는 꼭 3번의 밑줄 별표 꼭쪽 쳐주세요. 무슨 소리냐면 곱하기나 나누기를 할 때 2번처럼 C가 양수면 문제가 없는데
음수가 되는 경우엔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바뀐다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거기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1번을 풀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시면 A가 B보다 크다고 했어요. 그죠? A가 B보다 크다고 했는데 더하거나 빼거나 양수를 곱하거나 양수를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이건 1번 얘기죠.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건 뭐죠? 2번에 네. 지금 보이시면 B가 A보다 큰데 음수를 곱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됐습니다. 포인트 부등호 방향 바뀌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음수를 나누거나 음수를 곱하거나 부등호 방향이 다 어떻게 되죠? 바뀝니다. 부등호 방향을 바꿔주십시오. 여기가 가장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주의사항은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를 나누는 상황에선 반드시 부등호를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은 지금 식이 섞여 있는데요.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곱하기 상황에서 부등호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즉 B가 A보다 큰 상황에 곱하기 상태에서 이미 부등호가 바뀌어버렸습니다. 3번하고. 몇 번이? 4번이. 1번, 2번은 그냥 유지가 됩니다. B가 여전히 크니 오른쪽 우변이 큽니다. 예. 그런데 음수를 곱한 이 상황엔 어디로 바뀌느냐? 좌변으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똑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똑같은 숫자를 빼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곱하는 이 상황에서만 부등호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차 부등식이 나올 거예요. 저희 부등식의 성질을 가지고 1차 부등식을 풀겠죠. 그 문제 1번은 당연히 뭐겠어요? 1차 부등식을 좀 골라줘.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1차 방정식 배우고도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뭐였어요? 1차 방정식 고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1번을 풀려면 반드시 뭐를 알아야 되냐면 1차 부등식을 알아야 돼요. 저희가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나와야 1차 부등식이에요. x에 대한 1차식의 부등호 몇 가지 형태? 4가지 형태 중에 하나.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1차 부등식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당연히 1번은 쉽게 보이는 1차 부등식이고요. 2번은 조심하셔야 되는데 2번을 x제곱 때문에 안 고르셨다면 틀리겠죠. 왜? 정리하시면 좌변에 1차식이 나옵니다. x제곱항이 지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을 고르셔야 되냐면 1번과 2번을 고르셔야 합니다. 자, 3번은 x가 지워지니까 이건 아예 처음부터 참인식이고요. 2가 마이너스 5보다 큰 건 자명하고요. 자, 4번 같은 식을 만나셨을 때 뭐야? 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이제 3학년 넘어서 고등학교에 가서 배우실 건데요. 왼쪽이 지금 좌변이 2차식이죠. x에 대해서. 그리고 옆에 부등식이 붙었어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를까요? 그러면 얘는 2차 부등식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거는 3학년 때도 풀 수가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등호에 대한 범위를 다시 하시려면 2차 방정식을 3학년에 풀 거고 2차 부등식이 아마 고1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해를 나타내서 수직선을 그는 연습을 할 겁니다. 수직선 보이시죠? 교과서에도 저희가 일단 가장 먼저 할 거는 방정식을 풀어야겠죠. x-5가 -1보다 작다. 자, 숫자랑 1차항 중에 당연히 상수항이랑 연산이 안 되니 이 상수항을 어떻게 옆으로 이항시킬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x는 그럼 얼마보다 작은 거죠? 4보다 작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수직선 등호가 없습니다. 하얀 동그라미가 되겠죠? 그다음에 4보다 작으니 아래쪽으로 가야 하고 그 범위를 색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그리셨나요? 네.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7x 플러스 5가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다. 자, 필요한 문항 뭐죠? 예, 상수항이죠. 이항시키겠습니다. 이항하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7x는 마이너스 14고 자, 음수 나눕니다. 어떻게 되죠? 부등호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렇게. 됐죠? x는 뭐보다? 2보다 작거나 같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작거나 같아. 같아가 들어가면 무슨 색? 까만색 동그라미입니다. 작은 거니까 방향은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잘 그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볼게요. 59쪽에 보시면 이 문제의 1차 부등식 풀이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 그 까닭을 설명하고 고치세요 라고 했습니다. 저희 교과서에서 여기까지 잘 왔거든요. 근데 뭘 잘못했냐면 x에 마이너스 2를 없애주잖아요. 마이너스 2로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2로 나누게 되는데 부등호 방향이 전혀 바뀌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네, 부등호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음수로 나누거나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바뀌어야 된다. 즉 x는 마이너스 5보다 큰 게 아니라 마이너스 5보다 작아야 합니다. 라고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하셨나요? 신경 쓸 건 뭐라는 거죠? 음수를 곱하게 되는 상황을 반드시 부등호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음수가 안 나오게 이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얘를 굳이 이렇게만 보내면 음수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 어떻게 이항을 하면 음수가 안 나올까요? 얘를 이쪽으로 보내시면 음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x 앞에. 마찬가지죠? 얘를 1, 2 보내시면 바로 거꾸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2x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올 거예요. 보이시죠? 네. x가 아이고 부등호는 바꿔야 되죠. 잘못 맞았네요. 2x가 이렇게 되겠죠? 예. 부등호는 그대로고요. 이항을 x 앞에 플러스가 되게 이항을 해주시면 사실 이거는 전혀 신경 쓰실 게 없습니다. 바로 이 답이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럼. 예. 그래서 이항은 사실 좌변, 우변으로 모는 게 원래 뭐 x를 왼쪽으로 모는 게 관리이긴 하지만 음수가 안 나오게 우변으로 몬다 한들 답이 틀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x 앞에 개수가 양수가 되는 쪽으로 이항을 하셔도 된다라는 건 꼭 알아주십시오. 속도에 달라지거든요. 자, 하겠습니다. 교과서 60쪽입니다. 저희 교과서 60쪽은요. 1차 부등식 푸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뭘 먼저 풀까요? 당연하죠. 이제 이항 해야죠. 예, 이항 정리합니다. 저희 플러스 나오는 쪽이면 좌변으로 가도 상관없다고 했으니 x는 x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끼리끼리 이항 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겠습니다. 5x-2x 4 플러스 5가 되겠죠. 3x가 9보다 작고 양변을 뭘로 나누죠? 3으로 나누죠. 그래서 x는 3보다 작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중에 수직선의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소직선 그려주시고 여기에 3 그려주시고 하얀 동그라미 써주시고 작아 이렇게 색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함이 안 되면 하얀 동그라미입니다. 예.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예, 2번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도 끼리끼리 x는 왼쪽으로 숫자는 오른쪽으로 이항하겠습니다. 자, 정리했습니다. 마이너스 7x네요.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7x가 마이너스 14보다 크거나 작습니다. 자, 음수로 나눕니다.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 합니다. x는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직선에 얘는 까맣게 칠해주시고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나타나겠죠. 자, 잘 하셨나요? 어렵나요? 지금은 단순히 이항만 하는 거고 다음에 뭐 나올까요? 당연히 괄호가 나올 겁니다. 저희 방정식 풀 때도 그랬거든요. 기억나세요? 자, 이번에 1번입니다. 자, 봤더니 우변에 뭐가 있죠? 예, 방정식처럼 풀 때처럼 괄호가 달려있는 부등식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 이항하기 전에 분배 법칙으로 괄호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풀어줬습니다. 2x 플러스 16 마이너스 14가 되겠죠. 그 다음 뭐 하셔야 되죠? 이항해야죠. 그 다음에 x를 이항하겠습니다. 3x가 12보다 크고요. x는 4보다 크겠습니다. 수직선 그릴까요? 자, 4 하얀 동그라미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됐습니까? 자, 이번에 2번은 가로가 2개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되죠? 가로를 먼저 풀어서 정리하겠습니다.
가로 푸는 법칙은 무슨 법칙이요? 분배 법칙입니다. 이렇게 가겠죠? 분배 법칙 썼습니다. 그 다음에 x는 x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1이었거든요, 좌변에. 이항 와서 플러스 1 됐어요. 잘 봐주세요. 마이너스 9x는 크거나 작다? 마이너스 9. 자, 마이너스로 나눕니다. 부등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죠. x는 뭐보다 작다? 1보다 작다. 1보다 작다. 까만 동그라미 작다. 이렇게 되겠죠. 속도가 빠른가요? 자, 정리되셨죠? 자, 3번에 보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얘도 뭐가 나와? 개수가 정수가 아니구나 를 느끼셔야 됩니다. 개수가 정수가 아니네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방정식 풀 때도 어떻게 했었어요? 예, 부등호건 등호건 좌변이 양변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정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얼마를 곱해서 소수인 경우엔 10을 곱하시는 거고요. 예, 그러면 이렇게 곱해 주셔야 돼요. 각각에 다 10을 곱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한 덩어리만 곱해 주셔도 돼요. 가로로 묶여 있으니까. 됐죠? 그렇게 해서 묶어주시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항하겠습니다. 2x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8. x는 마이너스 4보다 큽니다. 여기 마이너스 4. 하얀 동그라미 이렇게 가겠죠. 됐죠? 잘 하셨습니까? 이거 한 문제 갖고 쉽게 늘진 않겠죠? 예, 그래서 복습 영상 보시면 이제 문제 푸는 거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뒤에. 그 다음, 이제 분수계수가 나올 거예요. 분수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수계수도 없애려면 뭐를 곱하죠? 분모의 최소 공배수. 즉, 뭐요? 지금 여기는 분모가 2하고 3이죠? 그래서 얘 6이라고 나와 있는 게 뭐예요? 2와 3의 최소 공배수입니다. 왜 6인지 꼭 알아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6을 곱하고 가로를 정리하면 6을 곱하면 여기선 2만 남고요. 이렇게. 여기서는 3이 남습니다.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가로 정리, 전개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분배 법칙으로 전개해서 풀어주세요. 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2x 마이너스 2x 3x 플러스 12가 나올 거고요. x는 x, 숫자는 숫자. 저 지금 사실 마이너스 실어서 우변으로 이항시킨 거예요. 자, 5x가 뭐보다 커요?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작죠. 자, x는 그래서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작습니다. 라는 얘기죠. 어디? 까맣게 마이너스 2 크거나 같다. 이렇게 수직선에 나타나겠습니다. 자, 1차 방정식 풀이가 어렵나요? 방정식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단 뭐만 주의하시면 되죠? 예, x 앞에 음수 개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 즉 마이너스 개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 부등호를 바꿔주는 것만 조심하시면 방정식 풀이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자, 1차 부등식 푸실 수 있겠죠? 예. 저희는 오늘 1차 부등식 풀이법까지 배웠고요. 지금 1차 부등식의 활용이 문제예요. 활용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문장을 뭘로 만드는? 식으로 바꾸는 스킬이 필요하고요. 그걸 바꿀 때 반드시 관련된 식을 좀 많이 아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방정식 활용에 대한 문제를 강의로 듣겠습니다. 왜냐면 활용 문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즉 경우에 따라 다르거든요. 뭐 속력 문제인지, 농도 문제인지, 아니면 돈을 계산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벤치에 앉히는 건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문제 상황에 맞게 보시는 게 식을 세우기가 유리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수업은 여기서 끝이고 활용 관련 영상을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단원이 느끼시겠지만 방정식 단원에서도 활용이 제일 어려웠죠. 예, 문장제로 문장 만드는 게 가장 어렵고 식 세우는 게 가장 어렵고 여기가 서술형이 나올 확률이 높은 단원이기도 하죠. 그래서 꼭 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